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혹시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하나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옆구리에 권총을 찔러 넣고 시계를 내놓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바뀔 것이다. 아이를 때리고 위협하여 당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세련되지 못한 방법들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두이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 유지.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를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하나 있다. 바로 프로이트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바로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그냥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이 갈망은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다.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통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서적을 공부했다. 아마 그 식품점 점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레는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록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이피 멀루니에 따르면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체포된 후 처음 요구하는 것이 자신을 무슨 영웅처럼 대문짝만 하기 싫은 신문을 구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는 와닿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지금 당장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텔레비전 스타와 정치인들과 나란히 신문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즐거울 따름이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의 돈을 쾌척해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움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반면 딜린저는 노상 강도, 은행 강도, 살인과 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FBI 요원들이 그를 추적하자 그는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내가 딜린저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난 딜린저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의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길 바랬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이자 인도의 총독이라는 칭호를 달라고 간청했다. 에카테리나 2세는 여왕 폐하라고 적혀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으려 했고 링컨 부인은 백악관에서 마치 호랑이처럼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덤벼들며 소리쳤다고 한다. 내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앉아있는 거죠?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맥킨리 부인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자신의 남편이 중요한 국사는 도외시한 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누워 그녀를 안고 잠들 때까지 지켜보게 하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동안에도 항상 자신의 곁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끝없이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을 충족시켰다. 한 번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의 약속을 지키느라 치과 의사와 단둘이 남겨지자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기로 선택한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어느 날 이 여성은 무언가에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뭐 나이 같은 거겠죠. 혹은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외로운 나날만이 펼쳐질 테고 기대할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는 들어 누웠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의 나이든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는 자식을 건사하는데 지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몇 주 동안 환자는 초췌한 채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죠.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매독과 같은 질환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정신질환의 반 정도가 뇌 병변 장애, 알코올, 독극물, 부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나머지 반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사후 부검에서 그들의 뇌세포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 사람들은 미쳤을까? 최근에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정신병에 대한 지식으로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받기 힘들다는 상도 모두 휩쓸었던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녀는 사랑, 성적 만족, 아이들, 그리고 사회적 특권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죠. 심지어 같이 밥도 먹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에게 2층 자기 방까지 음식을 가져오게 만들었죠. 아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얻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쳤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처녀적 성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영국 귀족과 재혼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레이드 스미스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해요. 애들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녀는 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녀는 말하죠. 의사 선생님, 어젯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의 꿈이라는 배는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하지만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돌려줄 수 있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녀는 지금 훨씬 더 행복한걸요.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그들은 100만 달러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행한다.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 아가 칸에게 기꺼이 소개장도 써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꿈의 세계에서 그토록 원했던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발견했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내가 아는 한 1년에 100만 달러의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역사상 단 2명뿐이었다. 월터 크라이슬러와 찰스 수와브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000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슈와브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아이들은 라틴 동사 활용이나 브라질의 연간 강우량을 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슈와브는 말했다. 부하 직원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브는 이 말을 실천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정반대로 행동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서 많은 위인들도 만났죠. 쇼아브는 말했다. 모든 위인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판보다는 인정 정신을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아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카네기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서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칭찬했다. 그는 스스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자신보다 훌륭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묻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인정이야말로 록펠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브로드웨이를 지락펴락했던 뛰어난 사업가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꾸는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평범한 소녀를 무대 위에 세운 다음 신비롭고 유혹적이고 매력있는 여인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트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합창단 여성들의 임금을 주당 $30에서 무려 $175로 인상했다. 또 지그펠트는 여성들에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뮤지컬 폴리스가 초연되던 밤 그는 캐스팅된 모든 배우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합창단 여성들 모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장미꽃을 보냈다.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빈에서의 재회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지켜줄 자양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쇠고기와 감자를 먹이며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몇몇 독자들 중에는 여기까지 글을 읽다 지금쯤 캐캐 묵은 말이라니, 아첨이라니,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부라니. 나도 그런 걸 시도해 보았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특히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아첨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아첨은 보통 실패하고 또 그러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워낙 인정에 굶주리고 인정을 갈망하여 진정한 인정이 아니어도 아무 것이나 집어삼키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과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당신의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마련이다. 아첨만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인간관계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요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씩이나 반복할 것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데일 카네기 지음, 임상훈 옮김, 현대지성 출판,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1부의 2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관계의 기본은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들의 관심을 끌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브라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 심리의 상위 욕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충족되는 음식, 수면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욕구와 달리 인정과 존경은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열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이죠. 저자도 강조한 것과 같이 진실된 인정과 칭찬은 입에 발린 아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때 우리 또한 그것을 메아리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